잠잠하나 하는데 또 붙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토론회를 참석한 해 만회를 두고 한 번 부딪혔던 두 사람. 이윽고 원희룡 지사가 이준석이 적어 정리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 내심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사이는 멀어지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면 충돌을 자제하던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른바 이 대표를 제끼고 비대위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윤석열 캠프에서 나왔다라는 보도 때문입니다. 과연 이거 실체 있는 얘기일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윤석열 캠프에서 비대위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일요신문의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이준석과 다시 갈등 폭발 조짐. 일요신문 보도 내용. 윤 전 총장 캠프가 이 대표 체제로는 선거 치를 수 없다. 비대위 출범에 필요한 실무자금에 착수했다라고 지난 20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당대표 흔드는 자폭 정치 그만두라. 이준석 대표는 의아하다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에서는 이 황당무계한 허위보도다. 가짜뉴스로 법적 대응 검토하겠다라고 진화에 나섰는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입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자, 이게 소위 관심법인데요.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짐작이 간다. 그러니까 한 보도가 나왔고 윤석열 캠프에서 사실 아니라고 해도 그거 사실이다 라고 당대표는 강하게 의심을 하며 비판까지 하고 있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겠지만 이 대표는 경선 운전대까지 뽑아갔다라고 굉장히 격앙된 비판의 발언까지 쏟아내면서 윤석열, 이준석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대표가 윤석열 캠프를 향한 의심의 시선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얘기고 또 이런 황당무계한 보도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태경 의원이 네. 비대위 체제 관련 보도 법적 검토 말고 진짜 법적 대응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이 대표의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자 윤석열 후보도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갖고 정치에 악용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라고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유승민 캠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 체제 무너지면 이번 대선 물 건너간다.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좀 그만 흔들라고 강력히 경고합니다. 또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무슨 비대위로 간다. 그거는 대선 망치자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 국면에서 이 대표의 옹호를 강하게 해왔던 유승민 후보는 이 대표의 편을 들어서 비대위는 옳지 않다. 대선 망친 일이다라고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자,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원 지사와 이 대표 간의 공방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거는 적어도 녹취록, 녹취 파일이라는 근거라도 존재했는데 도대체 이번 논쟁은 그런 근거라도 있는 논쟁입니까? 왜 이렇게 의심들을 하죠? 다들 상호간? 제가 여러 군데 좀 확인을 해보는데 이게 잡히는 실체가 없어요. 잡히는 실체가 없이 그냥 정말 싸워야 되는 대상은 저쪽에 있는데 헛개비 갖고 막 싸우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경선 레이스를 하는 건지 당권을 가지고 무슨 전당대회 레이스를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일반 당원들이나 국민,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다 폭망하려면 뭘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점입가경이고 전혀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26일 날 선관위가 출범이 되면 혹여나 이게 잦아들지 아닐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현재 국면, 현재 이 양 진영 이렇게 설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저는 뭐 쉬 거치지 않을 듯한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이거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대목인 것만큼 분명한데 윤태호 시장님, 제가 좀 의아한 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이 적어 정리된다. 저걸 두고 근거해요. 저건 윤석열이다. 아니다. 이건 갈등 국면이다.
해석의 여지를 갖고 싸웠는데 이거는 일요신문이 보도했다고는 하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캠프에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라는 뭐 근거 자체가 없는 건데 기정사실화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상식에 반한다라고 맞서고 이럴 필요가 있는 상황인가 싶어요. 이게 그러니까 주간 신문의 이제 정치 기사라는 것이 이게 뭐 허위 보도라기보다는 시나리오, 전망, 가능성 등에 대한 이런 글들을 쓰는 개연성 등에 대한 글을 쓰는 거거든요. 일요신문 저 보도가 그렇죠. 뭐 일요신문 아니 주간 신문들이 보통 그러한데, 그러니까 꼭 저 보도가 아니더라도 항상 이게 뭐 가판대 같은 데 제목 보시면은 청와대 누구 낙점했나, 뭐 여당 뭐 어디서 뭐 이제 들고 일어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런 식들의 기사들이 꽤 많이 나요. 많이 그럼 나오죠.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행간들을 읽는 건데, 그런 주간 신문의 기사를 보고 뭐 청와대에서 발끈한다든지 뭐 이재명 캠프에서 이게 뭐 사실이냐 누군 밝혀라 그런 식으로 잘 안 그러거든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서로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예.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참 웃긴 게, 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전부 다 이준석 체제 흔들지 않겠다, 비대위가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생각이 다 똑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왜 싸우지라는 거를 까먹고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방향까지 간다. 제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애초에 그 뭐 탄핵 단어가 나왔을 때도 그게 그렇게 부풀려질 일인가 싶었는데, 어쨌든 탄핵 단어가 나와가지고 저 윤석열 당대표 후보가 탄핵. 당대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혼냈다. 예. 저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가야지, 무슨 딴 일이 있겠냐, 뭐 마음 푸시고 우리 뭐 같이 하자, 뭐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적 정치 문법은 이런 식이거든요. 이준석 대표, 아니 윤석열 후보가 난 전화 와가지고 다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랬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 내가 그렇게 세게는 말 안 했는데 좀 불만이 있지만 참고 넘어가야지 보통 라는 그렇게 식이 이제 되지. 정치 문법인데, 그렇지, 보통은 네, 그렇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사과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니까 사과가 아니다. 아. 뭐 그때부터 이제 녹취록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된 거 예. 아닙니까? 제가 이게 한 20년쯤 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새로운 흐름에 적응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정말로 새로운 정치의 이런 스타일이 펼쳐지는 건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철학이라든지 지금 이게 진보적으로 갈 거냐 보수적으로 갈 예. 거냐, 우리가 중도층으로 갈 거냐 뭐 집토끼로 갈 거냐, 이런 싸움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미묘한 독특한 싸움이